예,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오슬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남북 모두가 공기처럼 느낄 수 있는 일상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이라는 굴곡된 역사를 철도 연결 운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로 만들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세 번의 대권에 도전하셨던 사단법인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권영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치권을 좀 떠나 계셨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만.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서 2014년부터 자가 면역 체계 이상에 따른 희귀병으로 한 5년여 투병 생활을 했어요. 고생을 예. 좀 했죠. 아, 지금은 어떻게 이제는 건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서서히 활동 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또 이호 여사님 그 장례 추모식이 있었거든요. 함께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의 삶은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제가 이 동교동 사저에 가끔 가서 만나 뵙고 한국 정치 상황, 사회 상황 또는 평화 통일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호 여사님도 배웠죠. 예. 그 어제 이제 제가 조문을 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이호 여사께 감사드리고 네. 또 저도 평화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조문이었습니다. 예. 네. 고 이호 여사께서 남북 화해 협력에 많은 행전에 신경을 쓰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권 대표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천착을 하고 계시고 국회의원 시절에 또 민주노동당 대표로 계실 때도 여러 가지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방금 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약간 그러니까 몸을 추스르는 시기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 작년엔가 뭐 특별한 조직을 만드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약칭 평화철도입니다. 예. 평화철도는 남북 간에 끊어져 있는 철도를 연결하고 네. 연결되는 철길에 친목을 깔자는 것. 그러니까 친목 비용을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는 100만 명의 성금으로 충당하자는 100만 친목 기중 운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친목이라는 게 이 철로에 깔은 그렇죠? 예, 그 철길에 깔는 이제 그 깔리는 나무, 그 예. 옛날에는 나무였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로 친목이죠. 깔겠죠. 그 이제 하나가 한 10만 원 됩니다. 비용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사람씩 10,000원씩 내면은 10명이 이제 친목 하나 깔아서 그런데 100만 명이 성금 내면은 100억이 되는데 50억 원 철길을 까는 데 쓰고 경원선 복원 철길에 쓰고 나머지 50억 원 이제 그 통일특구의 통일기념관이 건설될 테니까 그때 이 친목은 평화의 철길은 누구누구의 이 헌금으로 성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는 역사적 그런 기념물 조형물을 만드는데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뀌신 것도 사실 뭐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 특히 더 매진을 하게 된 그런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2002년 대선 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비, 병원비에 돈 안 들어가야 된다. 병원비, 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냐? 우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가 건설된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바로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바탕 위에서 손에 잡히는 이 평화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취지가 굉장히 저희들도 이제 낯설지만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민간단체 뜻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난해 9월이죠. 그 남북 이제 철도 연결 사업 관련해서 같이 하기로 했고 12월 달에 착공식도 했는데 그 뒤로 뭐 나아졌다는 소식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이제 논의 끝에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는 했죠. 예. 공동조사하고 이제 착공식도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식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하면 아무 진전이 없거든요. 친목 기중 운동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 운동이고 또 남북 간의 교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이 친목 기증의 가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호응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예.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는 것이 핵심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간 철도에 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가리지 않고 예.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반기거든요. 저희 이제 평화철도가 서울역에서 매주 목요일 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60대 한 분이 저희들이 와서 스스로 나는 보수인데 네. 이 남북 철도 연결 이것만은 지지한다. 이거 꼭 돼야 된다. 열심히 해라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차 타고 KTX 타고 평양 옥류관 냉면 먹으러 가자. 기차 타고 금강산 가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북 교류의 영향을 받겠지만 예.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서 우리가 친목 기정 운동을 펴야 된다. 100만의 힘과 지혜가 모이면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철도 친목 기증 운동이 남남 갈등 해결에도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참 교착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증 운동을 통해서 이게 실제 행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교착 관계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북도 좀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계획 있으십니까?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제가 싱가포르 북미 회담 1주년이었습니다. 그제였죠. 예. 70년 적대 관계가 해소돼서 그 적대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세계가 놀라고 그쵸. 희망을 걸었거든요. 예. 근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이렇게 빠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교착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남북 간에 있어서는 우리 군사 분계선에 군사 분계선을 두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남북 간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손잡고 지금 공동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피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15만 평양 시민을 두고 비핵화를 통한 평화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은 마침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고 힘차게 달려가서 그걸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평화철도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북은 뭐 어떤 취지로 또 가시고 간다면 언제쯤 가실 계획인가? 그쪽 상대 카운터파트가 있습니까? 북측에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목 기증 운동 자체는 우리 남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즉 남북 철도 연결은 남북 간 정부 당국의 합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예. 북측 관계기관에게 평화철도가 펴고 있는 이 남북철도 연결, 친목기중 운동은 이런 것이다. 의미를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면은
북측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합의를 이뤄낼 생각입니다. 아직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한 건 아니시고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시고요. 예.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어슬로 구상을 발표했는데 우리 대표님 단체 이름이 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의 어슬로 구상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운동하고 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개념에서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화철도 운동을 펴면서 즉 친목기종 운동을 펴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남북철도 연결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즉 평화의 일상화이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과 여행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삶의 필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기회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길이 열리면은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철도 연결을 함으로써 평화가 열리고 평화가 열리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늘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슬로 연설에서 국민 생활을 위한 평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선언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평화가 이렇게 힘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생활을 위한 평화나 평화철도의 평화의 일상화나 똑같은 것이다. 사실은 저희가 먼저 썼습니다. 예.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에 대한 것도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인을 방북을 승인은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개성공단의 기업주 대표들이 점검을 위해서 방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답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북측의 강한 불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중단 의사 조치는 한국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의사조치 금강산 광단이 중단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북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한국 정부에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사조치 내렸고 금강산 광단 중단했고 개성공단 폐쇄했으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선도적으로 열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측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생각을 갖고 이번에 강한 불만의 표시가 아주 지금 이번에 묵묵부답이라고 표현되는 태도이지만은 그건 그렇지는 않다. 곧 아마 재가동이 될 것이고 금강산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던 진서에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북미 회담이 다시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열려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활기차게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1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아까 앞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 신뢰, 진정성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믿지 못하겠다. 약속 지키지 않는 북한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에 있어서 신뢰는 양측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갈 때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북한 바로보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북한 바로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북한을 역지사지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80년대
말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경제 체제가 완전히 북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혈맹 관계라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한국하고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소련하고도 국교가 수립됐거든요. 이때 북은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사상이 나왔습니다. 무력으로 우리를 북한을 무너뜨리는 미국이 세계 최강 미국이 그런 군사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겠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냐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자유일을 위한 핵 개발인 겁니다.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거기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들어와서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나라거든요. 주체 사상의 나라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배어 있는 겁니다. 자주가 배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제재라든지 압력에 굴복해서 항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나라 토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제재라든지 신뢰의 문제는 그런 바탕 위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국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대부실 텐데 최근에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보수 정치, 진보 정치 이렇게 서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색깔론도 다시 좀 등장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97년 대선에 나왔습니다. 아까 첫머리에 소개할 때 세 번의 대권에 도전했다고 그러는데 당선은 못 됐잖아요. 네 번째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농담이고요. 네. 그때서부터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의 진보 정당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꽃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실제적으로 국회가 말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거든. 뭐 하는 국회냐? 또 문재인 정부도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촛불 정신을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정말로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를 실천하는 진보 정당이 자리 잡고 그와 함께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있을 때 우리 정치는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객관적인 보수 정당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진정한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다시 자리 잡아고 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 제도도 계획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진보 정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한국 정치 개혁의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2002년 대선 토론회 때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의 뭐 유행어가 돼가지고 일상 학교에서도 막 쓰고 제가 그랬던 뭐 취재 현장에서도 제가 좀 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 그러니까 추경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막말은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좀 지적을 하셨는데 예전에 뭐 국회의원 이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충고랄까요? 뭐 당부랄까요? 혹시 국회에 지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회에 저는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더불어민주당과 맞먹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유한국당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실제적으로 촛불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개혁 정책을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제적인 말하면은 불평등 해소 정책,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소득 중심의 경제 정책은 구호에 거친 것이 되지 실천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진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진보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이 기대를 걸 것이고 그럴 때 1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둘 겁니다. 이미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마음은 이미 지역구에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회의 활동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재선이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뭐 총선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고 계시는 친목 기중 운동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